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얼마 전까지 콘텐츠 마케터로 일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뽀하우스라는 계정으로 6년간 리빙 콘텐츠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취미로 아주 가끔씩 올리긴 했는데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왜 퇴사를 하게 됐는지,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작은 일대기 형식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2019년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난생 처음 제 방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설레고 기뻐서 그 공간을 기록하고 싶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게 됐어요. 그 당시에 친구들이 저를 부르던 별명인 뽀라는 애칭을 따서 뽀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진짜 순도 100% 취미로 시작한 계정이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팔로워 1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사실 그 무렵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장래희망 칸에는 항상 미술 선생님, 패션 디자이너 같은 걸 적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집 형평상 미대 입시를 준비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중3이 될 무렵에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뒤로 고등학교 내내 장래희망 칸에는 공무원을 적었어요. 누가 꿈이 뭐야? 하고 물었을 때 가장 흔하고 안정적인 대답이잖아요.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해요. 대학은 미술 다음으로 좋아했던 국어국문학과로 진학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안 된다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걸 택하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진학 후에는 국문과는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고홍보학과 복수 전공을 했었고요. 졸업 후엔 남들처럼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친구 따라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16살에 꿈을 포기하던 시점부터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기준? 그런 걸 따라가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에서 딱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을 때 오히려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저는 제 안에 가능성을 발견했거든요. 저에게 뽀하우스라는 계정은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작이었어요. 5평 남짓한 방이 작은 캠퍼스가 되었고 작은 가구 하나, 커튼 하나 고르는 일들이 저에게 새로운 창작 방식이 되었습니다. 취준생이라 예산은 늘 빠듯했지만 저만의 취향으로 공간을 채워가는 일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 계정을 시작했던 집은 지금의 본가인데요. 2023년에 이직을 하면서 같은 해 7월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면서 집을 배경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혼자 사는 공간은 자유로운 만큼 책임져야 할 것도 많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저는 온전히 더 나답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콘텐츠로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내 생활이 콘텐츠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구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걸 더 깊이, 더 진심으로 해보고 싶다. 2021년에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직후 뽀하우스 계정을 포트폴리오 삼아서 같은 해 11월에 첫 번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2개의 회사에서 콘텐츠 마케터로 근무를 했고요. 인플루언서 활동도 병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노력과 끈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 일이든 개인 작업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마케터, 주말에는 크리에이터로 쉴 틈 없이 달려왔죠. 회사에서 주로 했던 업무는 사진, 영상 촬영, 릴스 제작, 콘텐츠 기획, SNS 운영, SNS 마케팅 플랜 설정 등 3개 브랜드의 계정을 관리하고 PB 브랜드 마케팅도 총괄하고 정말 수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졸업 후 방황하던 시간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았다는 것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콘텐츠를 내 방식대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던 2024년 겨울 친구 터비를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터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니는 왜 전업 크리에이터 안 해?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언젠가를 머릿속 밖으로 꺼내게 해준 한마디였다고 할까요?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제 3자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3개월 가까이 정말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업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마음에 답은 정해져 있어서 마음이 한쪽으로 계속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90살 할머니가 되었을 때 2025년에 실패를 기억할까? 당장 5년 전에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실패보다는 도전하지 않은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날은 왠지 마음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동료분들의 따뜻한 축하와 응원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퇴사를 할 수 있었고요. 회사에서 보낸 시간들이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고 노력과 끈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겉보기에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만족감을 줘요. 퇴사 후 개인 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인스타그램의 성장도 숫자로 확실히 체감되고 있고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유튜브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시작이지만 유튜브가 앞으로 저의 새로운 꿈을 펼치는 캠퍼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6살에 나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너의 꿈은 끝난 게 아니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도 그 말을 전하고 싶어요. 과거에 저처럼 꿈을 미뤄둔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보연, 저녁이라는 이름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단어가 하루의 시간이자 하루의 끼니인 것처럼 저의 하루와 삶을 통째로 담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인데요. 저는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나 자신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삶을 지향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인테리어나 리빙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깊고 더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꾸려가는 하루들 그 모두를 저만의 언어로 풀어나갈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다면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스타그램을 4년간 운영하면서 꼭 한 번쯤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친한 친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영상은 좀 더 밝고 활기차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